어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빨리 만나자. 두 분 다 빨리 만나자 하는데 어떻게 만날지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만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현실적으로는 빨리 만나지 말자라는 말로 들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표는 빨리 만나자 1대1로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나면 여야 대표와 함께 만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군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 빨리 수습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비대위 다시 만들어야죠. 예. 전당대회에서 대표까지 뽑아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말씀은 빨리 만나자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은 만날 생각이 없고 1대1로는 만나줄 생각이 없다. 좀 시간을 두고 여당의 대표가 새로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세워지고 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의도예요. 그러니까 빨리 만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나긴 어려우니까 일단 전화통화부터 그렇죠. 하자 뭐 이런 건가요? 권성동 직무대행을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예방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저희가 잠시 뒤에 현장 화면 들어오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당분간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게요. 예. 조속하게 지금 있는 상황들을 수습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이재명 신임 당대표가 만난다 하더라도 뭔가 협상을 논의해서 이번 정기국회를 끌어가는 카운터파트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 당대표가 되고 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1대1 영수회담을 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 여야 당대표 협의회라고 하는 명칭을 통해서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가 함께 모여서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정례적으로 가진 바 있었죠. 예. 그 당시에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대1 회담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 대권 노름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응수했던 적들도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원했었죠. 마찬가지 예.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당의 지도자 입장에선 대통령과 1대1로 뭔가 대립각을 세우는 구도를 잡으려는 정치적인 그런 의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판단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당에 있는 대표가 빠진 상태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뭔가를 합의하게 되면 그럼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청와대, 과거의 청와대, 대통령실의 거수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 비춰질 공산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난 상황에서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또 대통령이 함께 모여서 국정을 논의하는 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야당이 갖고 있는 의석수나 그 대표성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정의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그리고 그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 등을 다 하나로 묶어서 똑같은 비중을 두고 회담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제1야당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고려할 때 여당과 이재명 대표를 공히 존중하는 모습으로 대통령과 회동을 가지게 되면 여기에 대한 불만은 저는 민주당이 갖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9월 안에 가능합니까? 저는 9월, 10월 초 전에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 게요. 일단은 정기국회에서 여소야대 국면에 예산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 여긴 민주당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런 측면에선 예산안 처리 전에는 그런 좋은 만남이 꼭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준문 교수님, 네. 대통령이 그 임기 초반에 야당 그 대표단하고 김치찌개 회동 한번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영수회담 뭐 이렇게 거창하게 안 해도 그런 계기를 통해서 좀 편하게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그러면 같은데요. 대통령한테 훨씬 예. 도움이 돼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예를 들면 그 야당 대표만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 또는 그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가 보여지면 제가 볼 땐 마이너스예요. 예. 차라리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김치찌개 놓고라도 두 사람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모습 보여줘 보세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응할 거라고 예. 봐요. 저는 이재명 대표는 그런 거 가릴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예. 보거든요. 본인이 빨리 만나자고 얘기했다면 그거는 어떤 형태의 만남이든 저는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무슨 형식이나 이런 거 취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게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만약에 만나면 왜냐하면 공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1대1로 만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여긴다고 하면 그 예. 자체는 마이너스예요. 근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김치찌개 하나 놓고라도 양쪽 두 분이 만나가지고 국정에 대해서 뭐 특별한 합의를 할 필요도 없어요. 열심히 합시다 우리 서로 도울 일 돕고 예. 국정 운영에서 힘을 합칩시다 이런 모습 대선 보여줘요. 전에도 라이벌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상황은 라이벌이 아니잖아요. 예. 물론 건전한 긴장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지만 지금은 국정의 파트너예요.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부가 잘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게 있으면 따끔하게 지적하고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겠지만 잘하는 것마저도 발목 잡으려는 그런 정신은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크게 박수 받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어떻게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 민주당 할까요? 얘기 제가 질문을 할 게 또 예, 하나 있는데 하십시오. 좀 해도 될까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네. 뭐 김치찌개 회동도 좋고 그런 만남도 다 좋지만 민주당 내 분위기 보면 이재명 신임 대표 이후에 더 강경해졌다는 분위기도 읽히거든요. 지금 뭐 네. 한동훈 탄핵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도 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는 상당히 온건하게 당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달라진 것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있었죠. 예. 근데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민주당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쳐줬는데 지방선거 참패까지 갔던 위기의 순간들을 살펴보면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처리 통과, 그러니까 강경한 기조로 가게 됐을 경우 국민들이 등을 돌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고위원 몇 면이 굉장히 강성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 민생 그리고 국가에 대한 얘기들을 뒤로 한 채 정치 공방, 공세 성격으로 이런 방식들을 꺼내게 되면 여야 간의 협치의 틀은 점점 막히게 되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야당에도 양식 있는 정치인들이 많다. 여당 그 당시 민주당에도 그래서 그런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협치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했는데 예. 이를 위한 분위기들을 만들고 어느 정도 국민을 위해 협치의 틀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좀 무리한 일들에 대해서는 좀 한 번쯤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네. 제2의 윤석열 될라 이런 얘기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요. 특검이 좀 더 강하게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핵보다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나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보다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법안이 발의되는 것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특검 법안이 발의가 되면 뭐 실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로 이슈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무작정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럼 국민적 역풍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어떤 의혹이 많고 궁금증이 많아요. 그걸 특검으로 그런 명명백백하게 밝혀보자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무작정 반대를 한다?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치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이 이슈를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그 이슈화하는 것 자체 그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아마 특검안이 좀 더 무게가 실려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